여러분, 혹시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역사의 한 조각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되살아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은 AI가 렘브란트의 잃어버린 걸작을 어떻게 복원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무려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손상된 채로 있어야만 했던 한 위대한 예술 작품, 바로 렘브란트의 걸작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오래된 문제를 해결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현대 기술, 거의 마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되죠. 만약에 기계가 그림을 그렸다면 과연 그 결과물을 진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먼저 이 모든 사건이 시작된 그곳으로 한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무려 300년 전, 한 천재의 걸작에 가해진 말 그대로 범죄의 현장으로 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빛의 화가 렘브런트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빛과 어둠을 정말 기가 막히게 대비시켜서 인물의 영혼까지 포착해내는 걸로 유명했죠. 그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바로 야경도 그런 빛의 드라마가 살아 숨쉬는 정말 엄청난 걸작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이 위대한 작품이 글쎄 단지 시청벽 크기에 안 맞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방이 잘려나갔습니다. 왼쪽은 60cm, 오른쪽은 7cm, 위는 22, 아래는 12cm나 말이죠. 이게 바로 수세기 동안 이 그림이 불완전한 모습으로 남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림이 겪은 순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잘려나간 것도 모자라서 1975년엔 칼로 난도질 당하고 1990년엔 산성 물질 테러까지 당했죠. 야경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역사를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이 범죄 때문에 사라진 건 그냥 캔버스 조각이 아니었어요. 그림 왼쪽에 있던 두 명의 인물이 말 그대로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이제 다시 현대로 돌아와 볼까요? 이 수백 년 묵은 예술계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야경작전, 그 흥미진진한 탐정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거대한 복원 프로젝트가 가능했던 건 정말 결정적인 단서 하나 덕분이었습니다. 바로 17세기 화가 게릿 룬덴스가 남긴 모작이죠.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화가가 원본이 잘려나가기 바로 전에 그림 전체를 똑같이 베껴 그렸던 거예요. 이게 없었다면 아마 복원은 시작조차 못했을 겁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일단 연구팀이 남아있는 렘브란트의 원본이랑 룬덴스의 모작, 이 두 그림을 AI한테 학습시킨 거예요. 그럼 AI가 렘브란트 특유의 붓터치나 색감, 빛을 쓰는 법 같은 스타일을 막 배우겠죠? 그런 다음에 룬덴스 모작에 있는 전체 구도를 참고해서 사라졌던 부분을 렘브란트 스타일로 완벽하게 다시 그려낸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와, 이 X선 이미지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과학자들이 그냥 그림 표면만 본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림 속 깊은 곳, 밑그림층까지 샅샅이 분석하면서 렘브란트가 어떤 생각으로 붓을 움직였는지 그 의도까지 파악하려고 했던 거죠.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AI 학습의 정확도가 확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복원했는지를 알았으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기술이 예술의 영역에 깊숙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결과는요, 그야말로 놀라웠습니다. 사라졌던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으니까 그림 중앙에 있던 인물들의 위치가 살짝 옆으로 이동하면서 전체 구도가 훨씬 더 역동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관객의 시선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었던 렘브란트의 그 천재성이 무려 300년 만에 비로소 완벽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죠. 기술적으로만 보면 이건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미술관 관장의 평가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렘브란트가 직접 그렸다면 더 잘 그렸겠지만 이 복원 작품도 원본과 매우 가깝다. 이건 뭐랄까, AI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원본만이 가진 그 아우라는 존중하는 약간은 씁쓸함이 섞인 찬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말이죠, 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복원 버전이 전시된 기간은 단 3개월 뿐이었습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진짜라는 것, 즉 진정성에 대한 우리의 아주 복잡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인건 복원 전문가가 화학약품으로 색을 되살리고 붓으로 덧칠하는 작업을 해왔잖아요. 그건 비록 원본과 좀 다르더라도 작품이 겪어온 역사의 일부로 받아들여졌어요. 인간의 손길이 닿은 상처이자 치료의 흔적으로 인정받은 거죠. 하지만 AI가 픽셀 단위로 완벽하게 계상해서 디지털로 인쇄한 이 복제품은 이야기가 좀 달랐습니다. 이건 역사의 흔적이 아니라 자칫하면 관객을 속일 수 있는 가짜로 여겨질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예술작품의 영혼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캔버스 위에 남은 물감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작가의 원래 의도까지 포함하는 걸까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사실 이 야경 복원 이야기는 훨씬 더 거대한 흐름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AI는 단순히 그림만 복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훼손된 고대 비문에서 사라진 글자를 찾아내기도 하고요. 방대한 양의 역사 문서 속에서 특정 이미지만 쏙쏙 골라 분류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수백 년 전 베네치아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망,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소셜 네트워크를 재구성하는 프로젝트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과거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겁니다. 물론 모두가 이런 변화를 환영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전문가는 AI의 판단 과정을 우리가 속을 들여다볼 수 없는 블랙박스 같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기계의 역사 분석을 맡기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죠. 맞아요. AI가 언제든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기술의 발전은 과연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 걸까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이 인용문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이게 무려 1968년에, 그러니까 컴퓨터가 막 보급되기 시작하던 그 시절에 한 역사학자가 남긴 말입니다. 미래의 역사가는 프로그래머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마치 오늘날의 상황을 정확히 예견한 것 같죠. 이 논쟁이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기술을 그냥 도구로 쓰는 걸 넘어서 AI가 직접 창작하고 분석하는 영역까지 들어왔잖아요. 이런 시대의 미래 인문학자, 또 우리 인간 연구자들은 과연 AI와 협력하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까요? 아니면 결국 기술에 의해 뒤처지고 말까요? 그 결정은 이제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